강연 주제로 오늘 강연 주제가 사막이죠. 사막에 대해서 이대원 간사 이대원 선생님이 강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강의 내내 저는 여기 앉아있겠습니다. 편안하게.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 나왔는데 오늘 또 조금 합시다. 이 한절 혹서지요. 호경. 나는 이래 생각해 보니까 여름을 언제 시원하게 보냈냐면 내가 군대에 가서 갈 때 이때 갔어. 여름 갈 때 그때 더운 줄로 몰랐어요. 뛰고 하다 보니까 여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고 참 지냈는데 어제 생각하면 참 살기 어렵다. 그러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요즘은 이 여름은 어째 다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사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제례불교의 사막과 우리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막이 어떤 점이 비교해보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유사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고 이런 점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불교는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를 수도자 개인의 열반이라 할까? 성불이라 할까? 그런 데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전 인류와 함께 지향하는 광대한 낙원 세계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례불교가 사막을 통해서 개인적인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면은 우리 법은 수행을 통하여 나와 함께 전 인류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이란 수행자가 열반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수행자가 반드시 닦아야 할 기본 수행법입니다. 개학, 개정해, 개학, 정학, 개학을 말합니다. 원불교의 수행은 법신불 이론상에 바탕한 사막 수행이라 할 수 있고 그 사막 중에서도 자급치사가 우리 원불교 수행의 귀결이라고 합니다. 자급치사 옳고 바른 것을 취하고 옳고 바른 것 정의는 취하고 나쁘고 옳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 이게 자급치사입니다. 한 가지 쓸까요? 요거 취하는 거야, 취하는 거. 취한다는 게 가진다는 뜻도 있고, 이런데, 가령 여러 사람에서 이런 걸 취한다, 내가 가진다, 선택한다, 그런 말. 이거는 버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앞에 붙여가지고, 자급치사를 하는데, 이게 좋은 거는 정의로운 것은 취하고 불의한 것은 버린다 이건데 이게 말은 그래 하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계문은 거의 하지 마라 이랬어.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거는 이 사회가 계문은 하지 말고 그런데
그 솔성요론에 보면은 되게 뭐 할 것이요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또 내가 어머니께 지적을 받아가지고 13조에 예.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믿어라. 이렇게 취해라.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 솔성요론 16조항 중에도 금지로 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하면서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그럼 표현이 여기. 그 다음에 한편에 차가지 아니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치리티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하고 여기 버리고. 그렇게 또 보면 우리 사막 8조가 있는데 8조에도 보면 앞에 진행사조라 해가지고 신분의성은 최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하라고 하니까 신분의성 믿음을 내고 분발하고 의심을 가지고 그 성취하고 이거는 해야지 이게 해라. 사역사조라 해가지고 불신, 탐욕, 나와, 오 이거는 너를 믿지 못하는 거, 욕심내는 거, 불신, 탐욕, 어리석음 이거는 버리라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요래 가지고도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한번 이 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은 취하고 나쁘고 옳지 않은 보이는 과감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원불교의 가르침도 이 정의의 실행이고 이 정의를 육건으로 실천하는 것이 자급치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정의라 하는 말을 누가 가장 잘 씁니까? 검사들이 많이 써요. 검사들이. 대통령 공약에서 말씀합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옛날에 민주정의당도 있습니다. 검찰을 지금 뭐하고 우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 흔히 검사가 어떤 첩보, 범죄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어떤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또 수사하고 또 기소하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 처벌받게 하는 것은 어디가 하나 사회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검사가 그 범죄인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뭐 원한관계에 있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 검사가 지가 이렇게 할 수 없고 재판 판결에 의해서 감옥에 가도록 하든지 죽이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검사예요. 근데 그래서 검사들은 항상 그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회 불의가 말이죠. 검사도 어떤 사람이 오해서 지시를 받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회 불의가 어떤 정치 권력하고 엉키가 있으면 이게 간단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네. 그런 겁니다. 다시 자동치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급치사로 검사의 하는 일과 같이 불의 제거, 정의 실행 이것이 우리 원불교의 지향점이라 이르면 우리 원불교에서 제시하는 그 인간의 외형적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0계문이고 하나는 16조항 솔성요론입니다. 계문에서 우리는 30계문 전부가 불의를 제거하고
비양심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절이 모두 삼독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삼독신, 탐진치에서.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이 뭐 하지 말라는 금지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소승조의 16조항은 대개 양심과 관련되는 일, 옳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보아본 것 같이 그게 3학 8조도 진행사조는 신분로서는 긍정 표현에 해당하고 사형사조는 부정적인 버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개정의 사막은 계율 실천을 바탕으로 하여 이 점을 닦아서 최종적으로는 지혜를 낳도록 그렇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회복을 낳도는 자극치사를 궁극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불교가 깨달음의 해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데 비해서 원불교에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자극치사가 서로 병진되는 관계에 있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극치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산종사에서는 종래의 개정의 사막과 우리 수양연구 치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개는 주로 개인의 지혜에 치중하여 말하였지만은 취사는 수신, 제국, 평천하의 모든 작업에 빠짐없이 취사케 하는 요긴한 공부이며 해도 자성에서 바라는 해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연구는 모든 일, 모든 이치에 두루 아르마니를 얻는 공부며 정도, 이 선정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만은 수양은 동정간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 이 위에 더 원만한 공부 길은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의 개정에와 우리의 수양 연구 취사는 이 범위가 다르고 중점이 무게 중심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 사막 공부의 목표로 하는 것이 번뇌로부터의 해탈, 또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열반 적정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은 석존 시대의 사막은 개정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목표라. 원불교의 사막은 수양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자극치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불국토로한다 할까요? 낙원 세계로 만든다 할까요? 네, 그 건설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순서를 가만 보면은 먼저 각자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산란한 정신을 안정시켜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과 이치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올바른 취사를 하도록 그렇게 순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순서가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각각의 공부가 다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정일녀이고 사막병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성 사막을 밝힌 그 6조 단경에서 그 6조 단경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했는데 그 6조 중국 선종의 6대 성조이신 선종 그 일대 뭐 달마부터 뭐 성찬도 있고 홍인도 있고 6조 해능이거든요. 해능이 그
자기가 설하고 설법하고 또 편지하고 뭐 이런 행적을 기록한 것이 그 제자 학택 신수라 하는 사람이 편찬한 책이 육조 당경인데 아마 이거는 일반적으로 경전이라고는 하지 않는가 봐요. 네. 거기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 신지 본문에 그게 그 우리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재구성되었는데 일상 수행의 요법이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일상 수행의 요법 1, 2, 3조에 보면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걸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고 해를 세우고 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 일상 속에서 사막 수행하는 것인데 심지는 어떤 것입니까? 심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요란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걸음이 없는 상태가 심지예요. 심지는 원래 없건만 해요. 그러니까 심지는 그야말로 불순입니다. 자성이고 성품자리고 심지는 요란하지 않고 거리지 않고 어떻지 않은 그 상태니까 이거는 심지는 불순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불순에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거림이 없다. 이걸 우리 자성사막이라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사막주의 정은 산란한 정신을 한 곳에 모아서 두려하고 고요한 경지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본별 망상심을 끊고 원적 무별한 참 성품을 길러가는 것이다. 이걸 다르게 말해서 선정이라 했는데 여기에 육조 해령대사는 그 밑에 뭘 적으니까 심지무란 자성정 했거든요. 네. 심지에 어지럽지 않으면은 자성정정이라 했거든요. 어지럽지 않다는 것만 깨치면 자성정이라. 원골교에서는 정의 상태가 본별 주착성이 없다 해서 무집착. 또 밖으로 요란하지 않는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부동심. 이걸 가지고 자성의 정을 세우는 방법을 말한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숙고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해도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혜, 선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반야지, 그 신령스러운 불성, 이런 거를 지혜를 했는데 여기에 또 해령은 심지 무치 자성해라 했거든요. 그렇죠. 심지가 어리석지 않으면은 해가 자성해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개도 개라는 것은 몸과 입과 뜻으로 이 범하게 되는 모든 악업을 방지하고 그래서 시비 선악을 초월한 발음 이게 개라할 수 있는데 이 해령은 심지 무비자성개 그게 심지에 걸음이 없으면 개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은 말이 또 나온다. 우리 작업치사의 목적에서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그런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첫째, 시비를 몰라서 시행이 없구나. 둘째,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제어하지 못하거나 또 세 번째는 철수까지 붙은 습관에 끌려서 이것 때문에 이해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자선 계획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원래 심지에 걸음이 없구만 걸음이 생기는 원인이 뭐고 걸음이 생기는 원인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까지 굳은 습관 때문에 거름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의 계가 세워지면 청정원만하여 따로 제어이 없는 본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종래의 개정회와 원불교의 그 사막은 내용은 같지만은 조안점하고 설정한 바가 다르다. 그리고 불교의 개정회는 출가 수도자 중심이었다 하면은 원불교의 사막은 보통 제가 수도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상의 공부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고, 네. 또 불교에서는 해가 목표라 하면은 원불교에서는 취사에 중점을 두고, 또 거기 보면 취사에 중점이 두고 경계 중심의 사막이라고 했어요. 경계를,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계를 중시하고 그 대처하는 방법을 아주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더 보면 신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구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라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해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도 바로 경계에 대한 강조입니다. 경계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하는데 불교 전통에서는 그 근본 원인이 무명이라 하고 그 무명에서 일어난 뭐 가래, 집착, 이적 행동 이런 데 대한 고통을 으로 설명을 하는데 원불교에서는 무명의 이 극복과 자성 회복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계의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거기에 공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우리 사목을 하면 정신수양을 해나와. 해는 사리연구에 해나와. 개는 작업치사에 해야 한다. 그 다음 세부 훈련 11과목을 가지고 여기 대응해 보면은 소위 정에 해당하는 정신수양에는 2과목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불좌선입니다. 연불좌선이 정신수양, 해에 들어가는 과목이 되고, 사리연구에는 그 총 6과목인데, 사리연구 해는 경전, 강연, 의두, 회화, 성리, 정기, 이기. 이래서 요 6과목이 사리연구 과목에 해당하고, 작업치사에는 이게 이제 그 개는 3과목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상시, 일비하고, 주의하고, 조회입니다. 조회, 어제 교문이 와서 했는데, 조회는 아니죠. 이거, 몸가짐, 예의 문절. 우리 교전에 보면, 예전, 정산보다 예전이 이렇게. 조회. 그 다음에, 일상수용의 요법을 제가 내주었는데, 한번 잘 아는 것이지만, 한 번 더 같이 공부해 봅시다. 1조. 이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우리 정신수양. 맞습니다. 정신수양입니다. 2조는 사리연구입니다. 3조는 작업치사입니다. 그래서 1, 2, 3조에 벌써 사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는 뭡니까? 이 사막 8조 아닙니까? 사막 8조. 5조는 뭡니까? 은혜, 사원 아닙니까? 사원. 사원 맞습니다. 6조는 뭡니까? 사료. 사료 중에서 자력이 양성해야 돼요. 7조는 뭡니까? 사료 중에서 지자범위 아닙니까? 지자. 8조는 뭡니까? 타자의 교육, 타자의 교육. 맞습니다. 9조는 뭡니까? 공익심. 공도자 숭배. 그러니까 사언, 사요,
사막 8조.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조까지는 공부 용어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사조는 저부터 3억 8조, 5조부터 9조는 인생의 이유로 사원사유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이, 근행법에 나타납니다. 근행법, 그전에도 좀 시험사나 몇 개 해오다가, 온전한 형태로 우리 교단에 등장하는 것이 원기 24년에 출간된 근행법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전통 불교하고 우리 원불교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유일하게 사막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아닌 전통적인 불교용의 개정해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성의 계를 세우자, 해를 세우자 하고.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당나라 때 6조 단격의 영향을 받아서 대종사님이 편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그 내용을 마음에 대조하여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경지까지 도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일상수행의 요법은 정산종사에게도 개성이 되어가지고 정산종사님은 구성식 구조를 했거든요. 한 마음을 9가지로 대조하며 챙기는 공부법이다. 곧 일상수행의 요법은 한 경계마다 대조하며 챙기는 공부법이고 한 경계가 지난 후에 반성하는 동시에 미래 새로운 챙김을 다짐하는 공부법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두 성인께서도 두 분 다 함께 일상수행을 아주 중점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종사님은 일상수행을 요법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런 상의 수행을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우리 공부 이어도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도 이것이고 옛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의 사막도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불교의 사막이 좀 더 좁고 깊이 있게 그 상대력을 기르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불교 사막은 보다 넓은 생활 속에서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라 해서 그냥 교도로서는 말고 우리 사막에 좀 우익성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손 들었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서두에 작업치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하셔가지고 그 사막 수행의 관점에서는 계문을 버리고 솔성요를 취하는 게 100분 동의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석하면서는 우리 법률은 조항에 보면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실행하는 것이 법률에 보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를 대사회적으로 해석하실 때 과연 예를 드신 아까 그런 검사가 이야기한 사회 정의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교법의 정의와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관사님의 견해를 그 개인적인 내가 지난번에 개인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개인적인 양심의 내 양심에 어긋나고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은 그 불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내 양심에 뜨뜻한 일을 하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정의는 취하고
나쁜 것을 하지 말아야 해서 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법률도 사실은 우리 개인의 양심이 좀 더 발전하고 이러면 도덕이 되고 법이 되고 이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몇 개 정점이 되는 요즘 뭐 권력만 하지 않다면은 아마 법도 우리하고 큰 관련이 이 자격치사하고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넓게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정동식 우리가 사업의 수행을 하는 교도로서 사업 수행을 하는데 근데 그거 사업 수행하고 자격치사하고는 이 상반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실천하는 그것도 나쁜 일은 안 해야 옳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언을 실천하는 그거하고 사언에 보호하는 그 행위 그걸 수행하고 자격치사에 취사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손들이 예. 답이 됐습니까?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래. 예. 제가 손들을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자격치사의 목적에 보면은 예. 이제 강사님은 생략을 했는데 일에 당하여라는 하면 일에 당하여 시비를 알지 못하거나 설사 시비는 난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설사까지 습관을 일어난다는데 그러면 일에 당하여 시비를 원래 자성 삼막 쪽에서 보면은 일에 당하여 시비를 잘 알겠지요. 그런데 왜 시비를 모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무명하니까. 무명, 그렇지. 그러면 무명은 이놈은 무명은 어디서 생기있을까요? 무명이 잘 생각 안 나면 다음에 말해주겠다 해도 됩니다. 아니, 누구라도 오문이 말씀하세요. 무명은 욕심이에요. 욕심 어디서 생기실까요? 어디서? 무명도 그래. 걔네가 말씀해 주시죠. 어리석은도 그렇고 이것도 그게 좀 정신이 무명 아닙니까? 어리석어서 모르고 그래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제어가 왜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왜 제어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리고 시비를 모르거나 알아도 욕심을 끌리거나 철수까지 굳은 습관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불같이 철수까지 굳은 습관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습관. 그것도 아주 누적된 전생으로부터 쌓아오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쌓였겠죠. 언제가 쌓였 잘 알겠습니다. 손들 사람 손들. 저 그만할지도 아까 오늘 텔레 보니까 오늘 전 법무장관하고 현 법무장관하고 싸우던데